네. 자, 먼저 그 플라스틱 머티리얼 고분자의 성형 공정에서 소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사출 성형 공정에서 성형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출기, 그다음에 이제 사출 환경, 그다음에 사출 공정, 금형 및 뭐 제품 형상,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소재 등이 있는데요. 제품 설계를 위한 재료 선택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등을 확인을 해서 이제 재료의 거동을 이해하고 밀도라든지 뭐 기타 뭐 기계적 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제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재료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계적 특성 외에도 가공 특성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유동 패턴이나 형체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성공적인 제품의 성형을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이제 점도와 그리고 적절한 온도 조건을 고려하여 이제 소재를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플라스틱 고분자 소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머 플라스틱 열 가소성 소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서머셋 이제 엘라스토머의 이제 열 경화성 소재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열 가소성 수지의 경우 이제 재료를 가열하면 용융 상태가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고화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 경화성 수지의 경우에는 이제 중합 또는 경화 과정에서 이제 분자 사슬이 화학 결합에 의해서 가교되기 때문에 한 번 경화가 발생을 하면 이제 폴리머가 더 이상 초기 모노머 상태로 용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구분해 보자면은 가소성 수지의 경우에는 이제 어몰퍼스 비결정성 또는 이제 크리스탈라인 결정성 소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열경화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합의 정도가 약하냐 혹은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고무와 같은 재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단한 에폭시 재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카테고리에서 각 재료의 이제 사용 온도 범위에 따라 이제 일반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더 고급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사용 온도 범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 소재일 확률이 높습니다. 플라스틱 소재가 가지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특성 중에는 저희가 성형 가공의 관점에서 중요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은 우선 이제 점도와 같은 유배연학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제 PVT 특성, 그리고 이제 서멀 프로퍼티, 이제 비열과 열전도도 같은 서멀 프로퍼티, 그 다음에 이제 강성과 관련된 이제 기계적 특성, 메케니컬 프로퍼티 뭐 등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 특성들의 신뢰도와 이제 CAE 시뮬레이션과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도인데요. 점도는 이제 충전 거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충전, 흐름 불균형, 이제 유동 정체 현상, 플로우 마크 등과 같은 결함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PVT의 경우에는 이제 보합의 거동, 제품의 수축, 싱크 마크, 변형 등과 같은 항에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열 항목이 되겠고요. 비열과 이제 열 전도율, 그 이제 열적 특성도 이제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계적 특성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거동, 그다음 수축과 변형의 강도에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뢰도와 관련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온도에 아주 민감한 LCP 소재의 커넥터 부품이고요. 이 제품의 미충전 테스트, 쇼샷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자, 해석 결과 중에 자,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해석 결과의 경우에는 점도 데이터가 측정되지 않은 신뢰도가 낮은
점도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난 유동 패턴이고요.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신뢰도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측 이 중간에 있는 해석 결과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소재에 대해서 점도 측정을 하여 해석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고요. 이제 실제와 유사한 유동 패턴, 그러니까 실제의 경향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소재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각종 물성 데이터들의 측정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단 점도 측정을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두 종류의 기기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는 이제 모세관 점도계로 이 장비로는 이제 높은 시어레이, 높은 전단율의 이제 열 가소성 소재의 점도를 주로 측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회전하는 유체의 원뿔 토크를 측정하는 이제 회전 점도계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전단율 범위의 점도 또는 이제 열 경화성 소재의 점도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가소성 소재를 사용한다면은 이 두 장비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혼합해서 최종적인 점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열 경화성 소재, 예를 들어서 EMC 같은 IC 패키징 소재의 경우에는 경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포함하기 때문에 점도 측정이 더욱 복잡을 합니다. 경화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이런 특정을 이제 케모리올로지, 화학 유동학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점도 데이터 측정에 이 점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경화 속도 데이터, 큐어링 키넥티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점도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이제 기존의 온도와 전단율뿐만 아니라 경화 속도라는 하나의 변수가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도 다음으로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PVT가 되겠고요. PVT는 이제 압력, 비체적, 온도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의 상태 방정식을 설명을 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고요. 저희 몰덱스 3D에서는 PVT 6000이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서 PVT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비는 이제 여기가 이제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피스톤식 PVT 측정 장비고요.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직접 변이를 측정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PVT 데이터로 최종적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라스틱 이제 뭐 가소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결정성과 비결정성 소재가 있는데 이게 상변화 영역에서 이 PVT 특성이 완전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 그래프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왼쪽이 이제 비결정성 소재의 PVT 선도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정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변화하는 그 영역이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VT 데이터는 부합 효과, 그 다음에 제품의 수축 및 변형 제어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출품이 이제 캐비티 내부에서 불균일한 온도 압력 분포를 나타낼 수가 밖에 없어요. 균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고온과 고압 상태로 보통 충전이 되면은 그 이후에 냉각되는 과정에서 이제 압력이 제거가 되고 그다음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캐비티 내부에는 다른 온도와 압력 분포를 형성하게 되고 이 PVT 데이터가 결국 이런 그 각각의 부분들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비체적 변화들을 계산을 해서 제품의 최종적인 변형을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VT가 최종 변형을 예측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산성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 유변학적 특성이 되겠는데요. 저희 몰덱스 3D에서는 점산성 측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이제 하나는 스트럭처, 하나는 플루이드라고 해서 이제 고체 상태의 점산성 측정, 그 다음에 유체 상태의 점산성 측정을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계산된 이 두 개 항목을 취합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얻고자 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점산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몇몇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뭐 특히 뭐 모바일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렌즈와 같은 이제 투명 제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제 광학 제품들, 이런 광학 제품들에서는 복굴절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광학 특성, 그다음 품질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런 복굴절이 이 플라스틱 렌즈 제품의 그 잔류응력 결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잔류응력 결과가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점산성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렌즈 제품에서는 점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 마크가 나타난 제품이에요. 플로우 마크의 경우에도 이 점산성이 특징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충전 과정에서 이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유동의 약간 불안전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결과가 이제 밀도차로 나오는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유동 불안정성이 좀 심해지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팅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품이 벽을 타고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팅이라고 하는 아주 불안정한 형태의 유동으로 묘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성질도 이제 점산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특성은 이제 서멀 프로퍼티, 열적 특성이 되겠는데요. 뭐 크게 저희가 다루는 거는 이제 비열과 이제 열 전도율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비열 측정 장비고, 이제 아래가 이제 열 전도율 측정 장비가 되겠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비열 측정 상태에서 이렇게 피크가 치는 부분이 있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상변화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열 전도율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5G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대비했을 때 이런 그 5G 어플리케이션의 고주파가 많은 열을 발생시켜서 이제 부품들의 열 충격을 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G 어플리케이션의 부품들은 열의 발산이 굉장히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품의 정기적 또는 열적 손상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용되는 이제 부품들의 열 전도율이 어떤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계적 특성의 측정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인스트론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스트레스 커브 데이터를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측정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이제 스트레인과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인 레이 조건 하에서 소재 인장 강도를 측정을 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TMA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통해서는 이제 CT 이제 열 팽창 계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섬유광합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뭐 글래스 파이버나 카본 파이버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거동이 순수 폴리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런 섬유광합 플라스틱은 이제 섬유의 배양 방향에 따라서 방향별로 서로 다른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배양 방향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측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편을 어떻게 구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A의 경우에는 흐름 방향으로 배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시편 C의 경우에는 거기에 수직 90도가 틀어진 방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B의 경우에는 A와 C의 중간인 이제 45도 각도로 되어 있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커브에서는 이제 A, B, C의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거동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측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단계 측정이 잘 되어야지 저희가 이제 이런 이방성의 물성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 마이크로 미티케닉스를 위한 뭐 모듈러스 분포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높은 신뢰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몰덱스 3D는
ISO 표준 인증을 받은 이제 소재 특성화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직접 소재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 공정에 대한 측정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측정 장비를 만드는 메이커사들과도 코업을 해서 신규 장비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런 소재 측정이 끝난 다음에 그 측정된 소재를 가지고 실제 성형 공정을 통해서 검증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몰덱 3D 성형연구센터라고 별도의 이제 연구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사출기들이 있고요. 앞서 측정한 그런 물성 데이터들을 실제 성형 공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250톤짜리 일반 가소성 소재 검증용 사출기가 있고요. 여기 우측에 있는 장비는 이제 LSR 소재의 사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장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형연구센터에서는 금형과 사출기에 굉장히 많은 온도랑 그다음에 압력 센서를 내장을 해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코 사이드에 9개의 압력 센서, 캐비티 사이드에 9개의 온도, 그다음에 금형 온도 측정, 그다음에 사출기 그 배럴, 그다음에 스크류 내부 있는 단에도 굉장히 많은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과의 이제 비교 검증 행위, 다시 말해서 디지털 트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페이지는 현재 몰덱스 3D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물성 항목이고요. 해석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패키지 측정 서비스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소재 특성화 센터에서 물성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형연구센터에서 검증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플라스틱 머티리얼의 물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머티리얼 디지털 트윈, 이제 몰덱스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한번 드렸듯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상황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몰덱스 3D의 이제 사출 성형을 포함한 해석을 포함한 모든 시에가 사실은 디지털 트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 사출 공정을 벗어나서 소재의 물성 측정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단 점도 측정을 위한 모세관 점도기입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모세관을 통과하도록 밀어넣고 모세관의 압력 강하를 측정해서 이후에 뭐 몇 가지 방정식들을 이용해서 이 점도 데이터를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측정을 할 때 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단 속도랑 그 다음에 모세관 내부의 온도는 그냥 잘 제어될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디지털 모델을 이런 측정에 대한 디지털 모델을 한번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해 보았을 때, 자, 이렇게 전단율의 분포도 균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단율이 높은, 이 부분이 이제 높은 부분인데, 전단율이 높은 부분에 이제 높은 온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했던 일정한 온도와 전단율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전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비스코스 히팅, 그러니까 전단에 의한 가열 효과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코스 히팅이 발생했을 때, 열이 발생을 했을 때 분산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세관 내부에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온도 상승의 정도는 뭐 소재에 따라서 아주 몇 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십 도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윈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스코스 히팅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제 이 디지털 트윈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측정을 했을 때의 이제 소재의 이제 압력을 추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실선이 이제 실제 프레셔 커브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렇게 검은색의 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전단율에서는 뭐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단율이 높아질수록 이제 큰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해석을 한다면은 높은 전단율, 뭐 특정 조건에서는 약간 해석이 경향이 실제와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이 측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튜닝한 데이터가 이제 빨간색 세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대비 보다 높은 신뢰도를 이제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이 소재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재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점도 측정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해보자면은 먼저 이제 기존 행위를 이제 피지컬 트윈이라고 할게요. 피지컬 트윈의 이제 반복적인 측정 작업을 선행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이니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의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이제 온도와 전단율 분포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들의 이제 반복적인 피팅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머티리얼 파일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2021년도에는 이제 특허 등록까지 완료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관 점도기에 대해서 방금 살펴봤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회전 점도기입니다. 점도 측정을 하는 또 다른 장비인데, 이 장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이제 피지컬 트윈,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이게 이제 디지털 모델이 되겠고요. 이 행위를 이제 구축하고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VT인데요. PVT의 경우에도 점도만큼 중요한 물성 데이터입니다. PVT 측정에서도 이제 디지털 트윈의 모델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측정 조건을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 그림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로딩 셀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로딩 셀 내부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내부 온도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이 표면에 있는 부분은 이제 센서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했지만 내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았는데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고 해석을 함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온도 상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이제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있는데 이 주황색 선이 이제 외부의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된 항목이고요. 파란색이 내부. 그러니까 피지컬 트윈만 진행을 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 데이터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점도와 PVT 측정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다른 물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컨셉을 계속 적용해서 뭐 새로운 측정기기 개발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측정 이외에 또 다른 접근으로는 저희가 이제 재활용 소재에 대해서 또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제 플라스틱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나 소각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재활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이미 뭐 EU 플라스틱 전략이라고 해서 설계자와 개발자들에게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뭐 사용하도록 약간 강요하고 있고요. 뭐 제품 설계자에게는 뭐 디자이너블 리사이클 DFR이라는 정책도 이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바탕으로 저희도 이제 재활용 소재에 대한 대 이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성형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콜드런너 혹은 뭐 이제 제품의 일부 스크랩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부품들을 이제 PIR이라고 해서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리사이클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PCR이라고 해서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드라고 해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활용 쓰레기로 구분이 되는 사용자의 손을 거쳐서 소비가 된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재생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처음 소재를 사용했을 때와 이제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형 공정, 그 다음에 다시 재가소화 공정을 거치면서 뭐 분자 사슬이 끊어지거나 손상됨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MFI 그래프고요. 여기서 이제 녹색 커브가 최초 사용 당시의 소재의 MFI가 되겠습니다. 이제 재활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MFI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MFI가 커진다는 뜻은 흐름성이 좋아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측은 이제 점도 그래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이 이제 초기이고요. 재활용을 할수록 점도가 낮아지는 마찬가지로 흐름성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점도 이외에도 뭐 PVT나 열적 특성, 아래에는 뭐 기계적 특성의 경우에도 초기와 대비했을 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한 소재들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요. 얼마나 물성이 변했는지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유변학적인 모델링 개념을 만든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선 이 재활용 횟수, 그 다음에 뭐 원소재와 재활용 소재를 섞는다면 그런 혼합 비율, 그런 혼합 비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초기 재활용되지 않은 초기의 소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조건 몇 가지를 추출해서 점도 측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측정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법을 통해서 저희가 점도를 예측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유변학적인 모델링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유변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재활용 횟수와 혼합 비율에 대해서 이제 점도를 이제 예측을 해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검색 선이 이제 초기 소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선, 파란색 선, 녹색 선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재활용 횟수, 혼합 비율에 대해서 점도 예측을 하였을 때 중간에 있는 값들은 이제 보관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 프로포트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점도가 계산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몰덱 3D의 머티리얼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과 이제 활용 방안이었고요. 몰덱 3D에서는 저희 소재뿐만 아니라 이 머티리얼에 대한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그다음 제품 설계에 대한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이제 급영 설계, 그다음에 사출기, 그다음에 사출 공정, 이제 각각의 단계별 이제 디지털 트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 스텝씩 이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고 이 빅데이터들이 누적이 되었을 때 해석의 신뢰도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첫걸음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머티리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몰덱스 3D의 머티리얼 허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MHC라고 부르는 항목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MHC는 몰덱스 3D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현재는 약 7,000개 이상의 소재 데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연간 구독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사이트 몰덱스 3D 머티리얼.com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평가 버전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MHC의 기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머티리얼 데이터베이스 뷰어로서의 기능입니다. 이제 제로 데이터들의 이제 품질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퀄리티 인덱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성들, 뭐 성형 물성들, 뭐 기계적 특성들, 그 다음에 가공 조건들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뷰어로서의 역할이 1차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신 제품의 활용도와 그 다음에 뭐 적합도를 고려를 했을 때 뭐 과거의 활용 사례, 그 다음에 뭐 특정 물성 정보 등등을 활용을 해서 대체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추천 기능도 있어요. 이제 이 기능은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과거에 뭐 사용된 이력이 없을 때 그런 뭐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들에서도 제가 특정한 카테고리를 입력해서 소재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 중에 먼저 머티리얼 데이터베이스 뷰어로서의 기능을 살펴보면, 자, 우선은 이제 소재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소재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각종 요약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퀄리티 인덱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품질 지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제가 선택한 소재의 이제 데이터의 출처, 그다음에 측정 방식,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의 이제 상호 일관성 등을 기반으로 이 소재 데이터의 신뢰도를 평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선택한 요 소재의 경우에는, 자, 이 비스코시티 점도와 이 PVT의 경우에는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비열과 열전도율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퀄리티 인덱스 이외에도 기본적인 이제 점도, 비스코시티 혹은 이제 PVT와 같은 물성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온도를 제가 입력을 해서 그 특정 온도 범위에서 각각의 이 프로퍼티들의 밸류도 수치적으로 바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소재 검색 기능이 되겠고요. 모든 소재에 대한 그 측정 데이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뭐 그런 소재, 신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소재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 소재를 찾아야 하는데요. MHC의 검색 기능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용자는 목적에 맞는 기준으로 여기 있는 화면에서 뭐 MFI, 밀도, 혹은 뭐 첨가제, 뭐 성형 공정 조건 등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검색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와 얼마나 유사한지 이 시밀러리티를 이제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소재는 뭐 96%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80 몇 %.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소재들이 나열이 되고요. 사용자가 소재 선택을 쉽게, 대체 소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소재 선택의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저희가 찾아야 하는 원소재가 이 폴리렉스 PH60 힙스 소재라고 봤을 때 주황색 커브를 따라가는 이런 압력 파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 소재로 나온 몇 가지들을 보면은, 자, 여기 스티론 498이라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이 94%, 약 94%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 스프루 압력 커브를 봤을 때도 파란색 선인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유사한 이력을 따라간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사성이 83%인 이 484 소재 같은 경우에도 녹색의 선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유사성이 한 65% 정도인 이 스타렉스 VH1800 소재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비교한
데이터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MFI가 약 50% 정도의 그 시밀러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도 약 그 정도, 약 절반 정도 수준의 스풀 압력 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뭐 변형 해석, 뭐 변형 수치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PVT나 뭐 기타 기계적 특성 같은 데 가중치를 높여서 분석을 하는 식으로 제가 대체 소재를 찾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MHC의 이 대체 소재 검색 기능은 저희가 이제 CA 시뮬레이션을 하는 용도 이외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재의 뭐 재고가 없거나 뭐좀 수급이 어렵거나 아니면 좀 소재가 비싸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경우 뭐 등등의 이유가 있을 때 저희 사용자가 그 이러한 조건에 맞는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다른 대체 소재들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신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뭔가 새로운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MHC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제품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지 헤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에서 범주를 이제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 하단에 이제 뭐 피처 카테고리, 뭐 키워드 등등을 입력을 하면은 특정 용도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게 되고 이제 타사에서는 어떤 소재를 많이 쓰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소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측에서 뭐 피지컬 프로퍼티들을 확인을 해서 실제 뭐 이 제품을 검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머티리얼 허브 클라우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을 좀 해본 다음에는 머티리얼 허브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기반으로 몰덱스 3D가 설치되지 않은 어디에서든 열어서 머티리얼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대체 소재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소재들을 검색해서 뭐 신규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머티리얼 이렇게 디지털 트윈 기능뿐만 아니라 뭐 다른 디지털 트윈의 경우에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리얼로지 DT, 그 다음에 뭐 PVT, DT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서멀, 그 다음에 미케니컬, 그 다음에 컴포짓, 그 다음 서머셋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머티리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머티리얼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 설계, 그 다음에 금형 설계 이런 기반에 대해서도 이제 점차적인 디지털 트윈을 진행해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MHC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몰덱스 3D와는 조금 독립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몰덱스 3D에서 활용하는 시뮬레이션에 소재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해석뿐만 아니라 소재 선택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요. 저희 이제 몰덱 3D의 소재 디지털 트윈과 이 MHC 서비스가 여러분의 성공에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끝난 뒤에도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몰덱스 3D ETS 소프트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서 ETS 소프트 또는 몰덱스 3D를 검색을 해서 저희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명함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웨비나에서도와 마찬가지로 그 설문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설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설문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이벤트 참석하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설문지 링크가 있기 때문에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약 5분 뒤에 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